이번 시간에는 뷰잉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잉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오브젝트 스페이스의 코디네이트 x, y, z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디스플레이의 스크린 스페이스 코디네이트까지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뷰잉 트랜스포메이션 중에는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들은 자신만의 오브젝트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모델링할 때 오브젝트의 로컬 스페이스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서클은 자신의 스페이스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그려지게 되지요. 이렇게 각각의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모델링된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통일된 월드 스페이스로 가져와서 배치하는 과정을 모델링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부릅니다. 네, 여기에서 잠시 좌표계의 변환을 의미하는 Change of Coordinate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P가 CS 스페이스에 존재하고 있을 때 이를 CT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한 코디네이트 P'으로 변환하는 것은 P' equal R TQ P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TQ는 트랜슬레이션인데 Q는 OS-OT 벡터입니다. OS는 CS의 원점, OT는 CT의 원점입니다. R은 로테이션 매트릭스인데 가장 위쪽 행인 U는 CT의 첫 번째 엑시스를 CS에 관하여 나타낸 유닛 벡터입니다. V는 CT의 두 번째 엑시스를 CS에 관하여 나타낸 유닛 벡터. W는 CT의 세 번째 엑시스를 CS에 관하여 나타낸 유닛 벡터입니다. 네, 배운 거 생각나시죠? 모델링 트랜스포메이션은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월드 스페이스로의 체인지 오브 코디네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x0, y0, z0를 오브젝트 스페이스의 코디네이트라 합시다. x0, y0, z0를 월드 스페이스로 변환하여 코디네이트 xw, yw, gw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오브젝트 스페이스의 원점을 ox, oy, og라고 가정합니다. 이 좌표는 월드 스페이스에서의 오브젝트 스페이스의 원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델링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와 같이 T 모델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T 모델은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의 곱입니다. 먼저 OX, OY, OG만큼 트랜슬레이션 하고 나서 ABC로 나타내는 로테이션을 적용하는 컴포지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ABC는 월드 스페이스의 세 축을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표현한 유닛 벡터들입니다. 이에 관한 정의는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보았죠. 자, 이제 ABC를 구하기 위해서 타겟 스페이스인 월드 스페이스의 유닛 엑시스 벡터를 소스 스페이스인 오브젝트 스페이스 안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2D의 예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스페이스의 두 축 X, Y축의 유닛 벡터 PW equal 1, 0와 QW equal 0, 1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페이스의 두 축이 P0는 2, 1, Q0는 마이너스 1, 2일 때 먼저 PW를 오브젝트 스페이스의 좌표로 바꾸어 AX, AY를 구하게 됩니다. AX는 PW를 PO축으로 프로젝션한 벡터의 크기이므로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AY도 마찬가지로 PW를 Q0축으로 프로젝션한 벡터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AX, AY를 구할 수 있습니다.
3차원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ABC 벡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앞 슬라이드에서처럼 A, B, C를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하여 구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모델링 트랜스포메이션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오브젝트를 월드 스페이스에 배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배치, 즉 어레인지먼트라고 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로컬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모델링된 유니스퀘어 Q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Q를 월드 스페이스에 배치하기 위해 먼저 크기를 2배로 하는 스케일링 트랜스포메이션 S22를 적용하였습니다. 크기가 2배가 됐죠. 원점을 중심으로. 그 다음 Q를 원점을 중심으로 30도 로테이트 합니다. 네, 로테이트가 됐죠. 마지막으로 Q를 3, 5만큼 트랜슬레이트 합니다. 이제 Q는 스케일 되고 로테이트 되고 트랜슬레이트 되어서 월드 스페이스에 배치되었습니다. 배치된 Q의 버텍스 좌표들은 이제 월드 스페이스의 좌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모델링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와 같이 모델링 트랜스포메이션의 체인지 오브 코디네이트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오브젝트를 월드 스페이스에 배치하기 위해 일련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적용하면 모델링 트랜스포메이션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훨씬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텝, 카메라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뷰잉 트랜스포메이션의 두 번째 단계, 바로 카메라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것은 월드 스페이스의 좌표들을 카메라를 원점으로 하는 카메라 스페이스로 바꾸어주는 과정입니다. 자, 먼저 카메라 스페이스를 정의해 봅시다. 먼저 카메라가 위치한 I 포지션을 E라고 합니다. G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즉, I 포지션에서 시작하여 카메라가 바라보는 포인트로 가는 방향 벡터입니다. T는 근사치의 뷰 업 벡터입니다. 이것은 카메라의 머리 위쪽을 향하는 방향의 벡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T를 G와 수직이 되도록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인 방향 벡터를 T로 주게 됩니다. 우리의 어플리케이션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T는 0, 1, 0, 즉 Y축으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 수직인 UVW 베이시스로 정의한 카메라 스페이스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게이지 디렉션 G는 유저가 정확히 디파인 한 것이어서 이것을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G를 노멀라이즈 하여 그대로 W축으로 만듭니다. U축은 W와 T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여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V축은 U와 W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여 구합니다. V축은 UW의 모두 수직이며 근사치로 주어진 T와 일반적으로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EGT를 유저가 정해주면 여기서부터 직교좌표의 세축 UVW를 이와 같이 계산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 스페이스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W는 게이지 디렉션이고 V는 업 벡터, U는 카메라를 든 사람의 오른팔을 편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UVW 시스템은 왼손 좌표계입니다. 여러분들 왼손을 들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플러스 W 방향은 카메라에서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플러스 W 값이 커질수록 오브젝트는 카메라에서 먼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eye 포지션 E, 게이지 디렉션 G, 근사 업벡터 T가 주어졌을 때 카메라 스페이스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잠시 비디오를 멈추시고 한번 계산해보고 그려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카메라 트랜스포메이션, 즉 월드 스페이스에서 카메라 스페이스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정의한 카메라 스페이스의 UVW 유닛 베이시스들과 I 포지션 E가 여기에 주어졌습니다. E는 카메라 스페이스의 오리진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트랜스포메이션 문제는 월드에서 카메라 스페이스로의 체인지 오브 코디네이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상기할 것은 UVW 유닛 베이시스가 모두 소스 스페이스인 월드 코디네이트로 이미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웠던 체인지 오브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T-CAM은 트랜슬레이션 T와 로테이션 R의 컴포지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T는 마이너스 2만큼 하면 되겠고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의 로테이션 파트는 유닛 베이시스 UVW를 그냥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UVW. 이 이그젬플은 오브젝트 스페이스의 포인트 P0는 1, 3, 2를 모델링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월드 스페이스로 보낸 후에 다시 카메라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카메라 스페이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꼭 직접 해보도록 하십시오. 프로젝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프로젝션 트랜스포메이션은 간단히 말해 3D의 포인트를 2D 평면에 투영하는 과정입니다. 타겟 스페이스는 단순히 2D 평면이 아니라 캐노니컬 뷰 볼륨이라 불리는 노멀라이즈드 디바이스 스페이스입니다. (3차원의) 정의된 물체를 2D 스크린에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3D에서 2D로의 매핑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프로젝션이라 부릅니다. 그림에서 보면 프로젝터들과 뷰 플레인이 교차하는 점들로 포인트들이 프로젝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터는 COP, 즉 카메라의 포지션과 오브젝트 위의 점을 잇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프로젝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패러럴 프로젝션은 COP가 무한대로 멀리 있는 경우입니다. 모든 프로젝터들이 평행하게 됩니다. 오브젝트 크기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어 프로젝션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실세상과는 많이 다른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패러럴 프로젝션은 크기나 거리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기계 설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에서는 COP가 유한한 거리에 존재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프로젝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프로젝션 되므로 실제 크기의 비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대부분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사용합니다. 자, 파라렐 프로젝션은 간단합니다. 3D 좌표의 X 및 Y 좌표를 유지하고 G 좌표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COP와 뷰플레인 간의 거리를 D라 합시다. 네, 여기 D죠. 포인트 PC
XC, YC, GC가 카메라 스페이스에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럴 때 패러럴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XY 좌표는 그대로이고 G 좌표는 D가 되겠습니다. 이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고려하기 위해 뷰 발륨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발륨은 뷰잉 프루스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트렁케이티드 피라미드, 즉 머리가 잘린 피라미드를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입니다. 니어와 파 플레인 사이에 존재하는 물체들만이 뷰 플레인으로 프로젝션 되게 됩니다. 니어와 파 플레인 사이에 이 공간에 있는 물체들만 보이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흔히 뷰 플레인과 니어 클립 플레인을 동일하게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가 바라보는 뷰잉 디렉션이 뷰 플레인, 니어 플레인, 파 플레인과 수직을 이루며 뷰잉 다이렉션 벡터는 각 플레인의 중심을 관통하게 되겠습니다. 자, PC equal XC, YC, GC를 카메라 스페이스의 뷰 볼륨 상단 평면 위의 한 점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PC를 뷰 플레인 상에 프로젝션하여 포인트 PS equal XS, YS, GS를 얻는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GS는 COP로부터 뷰 플레인까지의 거리 D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PC가 카메라 스페이스의 이 뷰 발륨의 뷰 프루스텀의 위쪽에 있는 경계에 있는 포인트라고 가정했고요. 지금 이 거리를 D라고 하고 여기가 뷰 플레인 좌표다라고 했을 때 YS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얘를 이제 뷰 플레인 상으로 프로젝션 한 후에 YS는 닮은 꼴 삼각형의 비례식에 의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D분의 YS는 DC분의 YC와 같으므로 YS는 D 곱하기 GC분의 YC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과정으로 XS의 값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구한 XS와 YS 좌표를 가지고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의 4x4 매트릭스를 구해 보겠습니다. 매트릭스 T 폴스는 카메라 코디네이트를 뷰 플레인 위로 프로젝션하는 매트릭스입니다. 자, T 폴스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맨 아래 로우가 0001이 아니라 001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 결과의 W 좌표는 1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GC가 되죠. 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의 W 컴포넌트로 X, Y, G 컴포넌트들을 나누면 이와 같이 프로젝션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젝션에 그치지 않고 노멀라이제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때 좌표는 프로젝션 스페이스에서 캐노니컬 폼으로 더 변하게 됩니다. 자, 캐노니컬 폼에서는 프로젝션으로 만들어진 2D의 XS, YS의 좌표를 X, Y가 레인지가 각각 -1부터 1까지인 정사각형으로 트랜스폼 합니다. 뿐만 아니라 GC의 좌표를 그냥 D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카메라 코디네이트 GC를 D는 0, F는 1, 즉 니어와 파를 기준으로 스케일 해줍니다. 라지 XY를 캐노니컬 폼의 XY 노멀라이즈드 코디네이트라고 하고 뷰 플레인
윈도우의 한 변의 길이의 반을 h라고 할 때, 여기 있죠. x, y는 이와 같이 비례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캐노니컬 폼의 G좌표는 GC를 0, 1 구간으로 찌그러뜨려 넣는 것입니다. 이때 D는 0, F는 1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지 G를 캐노니컬 폼의 G좌표라고 합시다. 라지 G는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GC에 D와 F를 넣어 보겠습니다. 라지 G는 각각 0과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포함하는 모든 과정을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메이션에 합쳐봅니다. 캐노니컬 폼의 좌표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인 라지 XYGW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이와 같습니다. 캐노니컬 폼이 왜 유용한지 알아보기 전에 뷰 프루스텀에서의 클리핑의 개념을 먼저 살펴봅시다. 먼저 A와 같은 경우 모든 오브젝트, 여기에서는 라인들이죠. 이 라인 세그먼트들이 뷰 프루스텀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제거되며 결국 스크린에 그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B의 경우에는 모든 오브젝트가 그려지게 되겠죠. C의 경우에는 안과 밖에 걸려있는 오브젝트들이 있어서 어느 부분이 안에 있고 어느 부분이 밖에 있는지 결정을 한 후에 안에 있는 부분들만 그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클리핑이라고 합니다. 자, 캐노니컬 폼이 유용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캐노니컬 폼을 이용하면 클리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노멀라이즈드 되지 않은 경우 클리핑의 테스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포인트가 뷰 프루스텀 안에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뷰 프루스텀의 경계를 이루는 평면들에 대해 포인트의 인아웃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또 인아웃에 걸쳐 있는 오브젝트의 인 파트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면과 오브젝트 간의 인터섹션도 구해야 됩니다. 이 계산이 꽤 복잡하며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반면에 캐노니컬 폼으로 노멀라이즈드 되어 있다고 하면 포인트 인아웃 테스트는 x 또는 y 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지 테스트하는 게 되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또한 인터섹션 계산도 훨씬 간단해집니다. 이렇듯이 캐노니컬 폼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서머리인데요. 여기에 월드 스페이스에서 캐노니컬 폼까지의 단계를 중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월드 스페이스 코디네이트 XW, YW, GW 1은 먼저 카메라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T캠에 의해서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트랜스폼 되었고 이것이 다시 T-펄스에 의해서 캐노니컬 폼인 라지 XYGW로 변환되었습니다. 각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지난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끝에 다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계는 캐노니컬 폼을 뷰포트 트랜스포메이션 하여 스크린 스페이스 코디네이트로 바꾸는 것입니다. 스크린 스페이스는 실제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타나는 픽셀 좌표라 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는 스크린에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부분의 사각형을 말합니다. 스크린 전체가 뷰포트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캐노니컬 폼의 XY 좌표를 뷰포트 윈도우의 픽셀 좌표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듯 캐노니컬 폼의 XY 좌표는 각각 -1, 1의 범위의
있습니다. 이것이 캐노니컬 폼 XY에서 뷰포트 좌표 VX, VY로 바꾸는 식입니다. 라지 XY에 -1, -2를 대입하면 X1, Y1이 나옵니다. 또 1, 2를 대입하면 X2, Y2가 나옵니다. 조건에 맞겠죠? 그래서 이 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간단한 수학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뷰잉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